안녕하세요. 소이랩의 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도 잘 할 거야 왕초와 함께하는 컴피 UI 정말 쉬운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컴피 UI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노드 연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노드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단축키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본 사용법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컴피 UI를 처음 사용하실 때 저희가 이전 편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해당하는 부분의 노드를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캔버스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통해서 조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법과 그리고 이 마우스 미들 버튼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저희가 컴피 UI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마우스 미들 버튼에 있는 휠 조작을 통해서 이 캔버스 줌인 줌아웃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 안에는 저희가 확인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컨트롤 C V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드를 선택하고 저희가 붙여 넣을 때 해당하는 노드의 옵션이 유지된 채로 그대로 복사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윈도우즈 기준에선 컨트롤, 그리고 맥 기준에서는 커맨드 키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셀렉트, 멀티 셀렉트를 하는 방법을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멀티 셀렉트를 하고 이 해당하는 노드를 붙여 넣기를 할 때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을 유지한 채로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컨트롤 C, 커맨드 C, V를 통해서 노드를 복사 붙여 넣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Alt나 그리고 맥 기준에선 옵션 키를 눌러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선택된 노드가 그대로 복사되어지는 것도 이따가 한번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캔버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이 컴피 UI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노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빈 캔버스에서 더블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 연달아 클릭을 하게 되면 구멍이 2개지요. 이런 퀵 서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우클릭을 통해서 노드에 관련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퀵 서치 노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컴피 UI가 업데이트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설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좀 다르게 바뀐 이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실 거고, 이전에 컴피 UI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땡겨서 놨더니 왜 이게 생겨?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해당하는 부분을 또 어디서 해결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컴피 UI를 기본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컴피 UI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피 UI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드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하단부에다가 조작 오버레이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입력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입력 오버레이를 제가 띄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떤 키를 눌러서 이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우선은 제가 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피 UI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빈 캔버스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전체 화면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노드를 선택을 하고 이 노드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릴리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빈 캔버스를 누를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노드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드가 이동하게 된다는 걸 잘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좀 헷갈려서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드 이동에도 마우스 왼쪽 버튼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미들 마우스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 노드 위에서 이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노드 클릭이 되지 않고 캔버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빈 곳에서 왼쪽을 누르거나 노드를 누를 땐 노드가 이동이 되는데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캔버스가 이동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서마저도 이동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바로 이 모양, 손 모양이 이동 버튼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또 필요 없을 경우엔 놔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지금 저희가 이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자체가 펜 모드가 아니라 이동 모드로 그냥 고정해서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은 선택이 되지 않고 이동만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마우스 미들 버튼을 활용을 해서 이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줌인 줌아웃도 된다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캔버스가 확대되고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맥 기준에서는 좀 반대로 움직이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거나 저희가 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봐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노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드, 이메일 노드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조작키 오버레이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부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주고 이 빈 공간에다가 제 이 마우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해당하는 노드들이 복사돼서 붙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하는 노드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드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하나씩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연결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노드 복사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엔 각각의 맞는 색깔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약간 오렌지빛이죠.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놓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걸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건 하나, 여기 위에 보면 긍정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고 부정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빈 잠재 이미지, 정확하게는 empty latent image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 이 잠재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색깔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위에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연결을 유지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연결 구조가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저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이 라이트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스플라인을 직선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이게 좀 더 한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를 제가 1, 2, 3, 4라고 바꾼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노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정보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노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이 노드의 연결이 끊긴 채로 복사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번엔 멀티 셀렉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눌러주고 이렇게 릴리즈 버튼 안 났어요. 여기에서 제가 딱 마우스를 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노드가 동시에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나 빼고 싶다. 그렇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다 눌러서 셀렉을 하고요. 컨트롤 C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빈 공간에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선택되어 있는 모든 노드가 복사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연결은 모두 끊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확대를 한 후에 컨트롤 Shift V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해당하는 노드의 연결은 유지가 된 채로 붙여넣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UI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노드 내가 다 언제 복사해, 언제 연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드가 연결된 채로 복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옵션이 있었다라는 거 정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좋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연결점이 여기 있는 이 잠재 데이터를 이렇게 VA 디코드로 연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모델에 있는 이 VA 이 관련된 모델이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 샘플러에 이 잠재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이 연결 노드 연결이 생각보다 좀 귀찮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다 지우고 이걸 다 일일이 연결하는 게 너무나 귀찮은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팁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게 되면 빠르게 노드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꿀팁에 가까운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단축키를 여러 번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노드를 클릭하고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노드가 그대로 복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보시면 연결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Alt 키를 눌러서 매우 쉽게 복사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영역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더하기입니다. 이게 이러고 나서 마우스를 떼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동시에 선택될 수 있다는 꿀팁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이 노드 추가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보면 컴퓨터의 베이직 그리고 뭐 이제 커스텀 노드에 관련된 게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걸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우클릭해서 얻어내는 이 노드 추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아질 때 저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장점이라면 여기서 검색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해당하는 프리뷰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여기서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들만 빠르게 찾아가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구멍이 두 개지요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빈 캔버스에 가서 이 마우스 클릭을 올려놓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검색 노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노드 위에서는 안 돼요. 이 빈 캔버스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K 샘플러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이미지 로드 이런 부분들을 불러와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드에 관련된 부분들 미리 한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원했던 노드가 찾아지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봤던 우클릭을 통해서 불러오거나 혹은 여기서 찾아오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사실 많이 사용하시게 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노드를 바로 검색해서 불러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컴퓨UI의 세팅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컴퓨U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을 텐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완전히 새로 하시거나 새로 완전히 지우고 설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현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렇게 이미지 저장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땡겨와서 원래 연결을 했어야 됐는데,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놔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노드들이 전체 다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미지 저장이라는 노드를 바로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잠재 데이터에서도 끌어당겨 놓게 되면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드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AD 코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단축키로 해당하는 부분을 대연하는 것과 메뉴 설정에서 변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이전과 똑같이 이 조그만 미니 팝업 윈도우가 떠오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우스를 끌어당겨 놓고요. 여기서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Shift 키를 릴리즈하고 있는 상태에서 놓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단초라된 메뉴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세이브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방향에 굉장히 익숙해지시겠지만 이전에 사용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설정에 가셔서 여기 있는 라이트 그래프에 가시게 되면 이 링크 해제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능이 컨텍스트 메뉴와 검색 상자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검색 상자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니 팝업 윈도우가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제가 끌어 당겼을 때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메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놓아주게 되면 검색 메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원복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라이트 그래프 돌아가셔서 내리신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반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 컴피UI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 조작 키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컴피UI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단축 키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이 단축 키에 관련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뷰 컨트롤과 에센셜에 관련된 단축 키를 저희가 매니징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어떤 단축 키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야 됐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 안쪽에서 이 단축 키 기능들을 확인해서 바로 컴피UI를 운용해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 숏컷을 통해 가지고 이 단축키에 관련된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컴피UI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피UI로 돌아왔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보드 숏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단축키도 보이죠.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뷰 컨트롤과 에센셜 두 가지의 모드가 모두 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워크플로우를 불러오거나 현재를 뭐 이제 중단을 하거나, 혹은 이 정의를 새로 고침하거나, 선택한 노드를 그룹화하거나, 뭐 뮤트하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컨트롤 M을 눌러주게 되면 뮤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끊기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패스라고 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노드는 기본 노드이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해도 현재는 에러가 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선 제가 이 바이패스와 뮤트에 관련된 건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여기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 위에서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전체 실행이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 부분 실행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할 때 단축키로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실행 큐에 프롬프트 추가를 해주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오버레이를 살짝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 실행 큐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또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결과물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컨트롤 엔터의 경우에는 구글에 있는 시스템도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나노바나나를 실행시키기 위한 AI 스튜디오에서도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버레이는 꺼두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좀 재미있는
재미있는 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커스 모드 토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F를 눌러주게 되면 모든 게 다 꺼지고 딱 여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다 이런 식으로만 운영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F키를 눌러주면 모든 메뉴바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미니맵을 켜두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미니맵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긴 하지만 노드가 굉장히 방대한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를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단축키, 선택한 노드 뷰에 맞추기, 여기 있는 요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해당하는 노드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여나 제가 이렇게 하나를 클릭해놓고 멀리 가게 되면 다시 누르게 됐을 때 요 해당하는 노드가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 개 복사를 해서 널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까의 키를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특정 노드를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매니지 쇼컷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키바인딩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축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재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의 단축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좀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없던 것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여기서 이 키바인딩에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템이라고만 넣게 되면 템플릿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단축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니까 컨트롤 알트 키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템플릿이 불러와지는 거겠죠. 자, 이제 기본 준비는 됐고요. 여기에서 X를 누르고 나온 상태에서 모두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버레이를 키고요. 컨트롤 알트 T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 시작하기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다시 또 컨트롤 알트 T. 너무 좋아.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컴퓨유아이를 이제 운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쏠쏠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컴퓨유아이에 대한 기본 조작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드 연결도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후에 저희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는지를 또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해당하는 컨텐츠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